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때는 3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변에 결혼에 대한 분위기만 보자면 그 당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이 크게 늦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딱히 연애가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항상 동갑이나 연상만을 추구하며 만나왔었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무려 10살이 어린 2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내를 처음 보게 된 그날은 예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생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같이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저보다 6살이 어린 여자 동생이었고 한참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동생에게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편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제스처를 취하며 말을 했고 동생은 전화를 받고서는 지금 번화가에 있는 술집에서 아는 오빠랑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통화를 하던 중에 동생은 저에게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생이 있는데 오랜만에 잠깐 얼굴 보러 들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잠시 들려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딱히 상관이 없었기에 그렇게 하라고 대답을 해주었고 통화를 끊은 지 30분도 안 되어서 어려 보이는 여자가 저희 쪽 테이블로 오더군요.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습니다. 첫 인상은 정말 어려 보이는 외모에 미모가 훌륭해서 예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연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솔직히 그때는 어려서 예쁜 애라고 생각하고 말았었죠. 그렇게 제 아내와 친한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친한 여동생이 은근슬쩍 둘 다 솔로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둥,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잘 지내보라는 둥, 은근슬쩍 저희 둘을 엮으면서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여성으로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락처를 먼저 물어봤고 적극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나 맞추려나 보다 하고서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제 아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 이후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내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점점 호감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저희는 차근차근 서로를 더 알아갔고 데이트도 여러 차례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었죠. 나이차가 부담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게 부담이 되었으면 자신이 먼저 연락조차 하지 않았을 거고 처음 볼 때부터 첫눈에 반하게 돼서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저 그런 어린 여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도 잘해주었고 때로는 저보다도 더 성숙한 매력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매번 그렇듯이 연애를 좀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솔직히 결혼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행복하게 연애를 했었죠. 아마 2년 정도 만났을 때였을 겁니다. 처음과는 달리 저는 아내에게 더 많이 빠져들었고 이제는 연애가 아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해왔던 얘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본인의 집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았고 어머니 얘기를 잘 꺼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내의 집안에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구나 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아내의 집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내는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저희 집과는 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평생을 직장에 다니시면서 검소하게 저를 키우신 반면 아내의 아버지는 중견기업에 버금가는 아주 큰 기업을 운영 중이신 분이더라고요. 형제 관계를 물어보자 아내는 장녀였고 10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동생이 참 늦둥이라며 농담삼아 부모님께서 금술이 참 좋으신가 보다 말하면서 웃는데 아내의 표정이 참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아차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는 입을 열었죠. 사실은 자신의 동생은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학창시절에 아버지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로 집에 들어온 새엄마와 아버지 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상처가 커서 그동안 집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렵게 자신의 가정사를 말해주는 아내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제가 여유가 넘치고 훌륭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다니던 회사도 들으면 알 정도의 기업이었고 연봉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이 받았기에 가정을 이루는데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하고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차가 많았기에 제 고백에 부담을 느끼고 거절하지는 않을까 엄청 조마조마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의 고백을 수락해주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진짜 나랑 결혼해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럼 결혼하기 싫은 남자랑 여지껏 만나왔겠냐며 웃더라고요. 결국에 제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예쁜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했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 전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아내의 집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처가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잘 사는 집이니까 집이 좋을 줄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하지만 집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아내의 친구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예쁜 미모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장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혼을 했기에 또래의 여자와 했겠거니 했는데 제 생각은 완전 빗나갔던 거죠. 솔직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나란히 서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으니 부부 사이가 아니라 부녀지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정도였으니깐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인사를 드렸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인어른이 대뜸 저에게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나이를 말씀드리자 장인어른의 인상이 약간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아내의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게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내로남불도 정도가 있지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장인어른이 그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장모님이 당신은 우리도 나이차가 많이 나면서 왜 무한하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핀잔을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시원했었죠. 그러자 장인어른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며 섭섭한 감정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장인어른의 말은 그저 흘려들었고 장모님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너무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어려 보이는 얼굴로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데 엄청 어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말이 없는 장인어른을 대신해서 제게 이것저것 질문도 해주시고 엄청 친절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기분이 좋게 해주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최선을 다해서 장모님에게 깡듯이 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왔고 아내와 잠시 산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어린 것 같아서 깜짝 놀랬다며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4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말에 이게 무슨 조화인 건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아내의 나이 차이보다 장모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더 작았으니 말이죠.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쩐지 나이가 좀 어려 보이더니 생각보다 젊으시구나 라고 했더니 아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다 자신의 아빠 돈으로 성형외과나 다니고 피부과에 돈을 펑펑 써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대답을 듣고는 아내가 장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바로 깨달았고 저는 조용히 그렇구나 하면서 더 이상은 장모님 이야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 반응을 보고는 내심 신경이 쓰였는지 본인이 알아서 말을 해줬습니다. 사실 새엄마랑 자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아내의 아빠가 자신의 친엄마를 배신하고 새엄마와 바람이 났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친엄마는 그 충격에서였는지 몇 년을 함께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새엄마에게 학대 같은 거를 당해서 사이가 안 좋냐고 물어보니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요. 다만 자신의 친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만 같아서 매일같이 서로가 부딪혔고 나이보다도 동안인 새엄마의 외모 때문에 남들이 보면 친구로 보는 게 너무 짜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내
나이대도 남자로 느끼고 남편으로 생각하는데 오빠가 동갑내기처럼 생각할 정도면 자기도 그런 느낌이 안 들겠냐고 말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뭐 그래도 아내가 학대를 당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주변 시선이 이상한 거면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된 날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놀라지 않으시도록 미리 대충은 말씀드렸지만 그걸 인지한 상태로 보았음에도 제 부모님은 누가 봐도 당황했다라는 기색을 보이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장모 되시는 분이 너보다 어리게 보이던데 장모님 대우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별 생각 없이 전혀 걱정 말라고 대답을 드렸죠. 그 이후로는 저와 제 아내의 결혼 계획은 별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준비 과정에 알게 되었는데 장인어른은 자신이 젊은 날의 잘못을 스스로 잘 아시기 때문인지 제 아내를 무지하게 아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게 결혼식장이랑 집, 혼수 예물 등을 준비할 때였는데 장인어른은 앞으로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기에 저는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 2억 정도 되고 본가에서 1억 정도 도움을 받게 되며 3억으로 대출 좀 더 받아서 전셋집을 하나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아파트 한 채도 그냥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저보고 혼수랑 결혼 비용이든 전부 다 견적을 뽑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